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금년도 그 10회 그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6월 8일 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가장 그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재배학 과목에 대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제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총 16강 정도로 해서 3월 중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료 강의 뭐 다른 곳은 좀 비싼 곳도 있지만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고 이 강의면 충분하게 재배학 강의, 재배학 시험을 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큰 금액이 아니고 만 원 정도로 제가 그 강의료를 책정을 했으니까요. 요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을 하고 강의를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재배학 이제 그 재배 환경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대기편, 그죠? 대기편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비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합성 작용이거든요. 인간이 밥을 먹고 살듯이 식물은 뭘 먹고 삽니까? 탄수화물을 먹고 삽니다. 그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인데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만 있으면 평생토록 뭡니까? 탄수화물을 만들어 갖고 식물이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강에서는 그 대기편에서 이산화탄소 부분, 비록 이산화탄소가 시험에 문제는 나오지 않고 강풍, 태풍이 뭡니까? 그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대책이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아주 유용한 것이야 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죠? 광합성 작용에 일단 이산화탄소가 필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광합성 작용할 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수분이에요. 수분이 없으면 식물체에 물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분의 기본 역할 정도도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겠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고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중용이 가장 좋다 그랬죠. 재배학에서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았을 때 어떤 그 뭡니까 영향을 끼치고 너무 부족할 때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렇다면 그 대책은 뭔가? 예, 수폐라는 건 수분이 너무 많았을 때 뭡니까 피해를 입는 거겠죠. 그랬을 때의 대체. 건조해라는 거는 수분이 너무 없을 때, 쉽게 말해 비가 안 오고 막 이러다 보면 작물이 수분을 먹어야 작물이 이렇게 그 자랄 수 있는데 너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냥 말라 타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대책은 뭔지, 이게 시험 문제에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수분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면에서 27면에 돼 있으니까요.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교재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대부분 제가 오늘 강의 진행하는 것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슬라이드 오려붙이게 해가지고 강의안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분의 역할은 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아마 그 작년에도 요것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그랬죠. 이런 내용을 무조건 놓고 달달달달달 외우는 식은 아닙니다. 왜 이런가? 수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이치를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기편에서 공부를 했고 비편에서 공부를 했지만 거기랑도 다 연관 지어집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원형질의 상태를 유지한다. 예, 물이 이렇게 뭡니까? 수분이 식물체에 있어야만이 줄기가 꼿꼿하게 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형질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체 구성 물질의 성분, 예, 식물체의 한 70% 정도가 이제 물이래요. 예, 인간의 몸도 그 뭡니까? 수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식물체 또한 그 70% 정도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체의 수분이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가 됩니다. 그렇죠? 이 수분이 없으므로 흐를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뭡니까 영양분도 이렇게 이동하고 흐를 수 있죠.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포의 평합을 유지한다. 예, 이 식물체에 물이 있으니까 평합을 유지하겠죠. 우리가 그 1강에서 대기편에서 바람이 불면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여기 식물체에 물이 있던 것이 증발될 거 아니에요. 증발되면 어떻게 되죠? 평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감소하죠. 그쵸? 쭈글쭈글해질 거 아닙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증발돼 버리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 식물체에 수분이 있으니까 평합이 유지하는구나. 아, 맞아요. 그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 예, 평합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것도 기출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자, 네 번째가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을 매긴다. 예, 수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합성도 하고, 그 다음에 분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광합성과 각종 화학 반응에 원료가 된다. 광합성 작용하려면, 예, 이산화탄소와, 예, 요 H2O가 뭡니까? 바로 물이에요. 그죠? 물이, 예, 빛을 만나면서 탄소와 물과 산소를 만드는 그런 과정. 요게 이제 광합성 작용이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절대로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광합성 작용할 때도 아주 중요하구나.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겠죠. 예. 그리고 증산작용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예, 수분이 너무 많으면 인간한테도 만약에 뭐 어떤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배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유지만 하고 나머지는 배출을 할 겁니다. 너무 많으면. 그렇죠? 예,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식물체가 물을 이렇게 막 그 수분을 빨아당기다 보다 작물체 수분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되면 그 배출을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증산작용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온도도 적정하게 조절을 할 겁니다. 그죠? 식물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하는 것은 바로 원형질 상태를 유지한다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예. 2회, 5회 일어나는 거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예. 이것이 왜 제가 풀어드리냐면, 바로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께서 느끼시라고 제가 일일이 다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식물체의 물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합 형성, 양분의 흡수와 이동의 용매, 예,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 매개 다 봤죠. 그죠? 이 감수 번호를 촉진한다 하는 것은 전혀 이건 뭐 상관이 없는 거다. 예,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차분하게 읽어보십시오. 자, 식물체 내 물의 기능. 이것도 또 똑같은 거죠. 양분 흡수, 세포의 평합 유지, 식물체의 항상성 유지, 물질 합성 과정의 매개 다 맞는 거네요. 그렇죠? 자, 옳은 것은 4개 모두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물체가 이제 그 수분이 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어요. 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식물체는 그 기공, 제가 대기편에서부터 그 기공을 말씀드렸죠. 예, 공기구멍, 그죠? 이 공기구멍으로 물이 배출되고 막 이렇게 막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공이 어떻게 됩니까? 폐쇄를 하겠죠.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증산작용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공을 막아버립니다. 그죠? 예, 막아서 증산을 억제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스스로 뭡니까?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부시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재배 기술에서 식물 호르몬 편에서 따로 배우겠지만 ABA라고 합니다. 아부시스산이라고. 이거는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증가하는 생장 억제 물질이에요. 그래서 단풍나무 이렇게 막 툭툭툭 떨어지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아부시스산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뭡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증가하는 생장 억제 물질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촉진되겠죠.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수분 부족하니까 막 그냥 물이 더 필요한데 수분이 더 필요한데 이러니까 결국은 이런 아부시산이 만들어진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증가하는 그 생장 억제 물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잎의 연면적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수분이 적정하게 있으면 막 축축축축 막 크게 될 텐데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잎이 안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면적이 감소합니다. 자, 물이 부족으로 광합성이 억제. 당연하죠. 그죠? 예, 물이 있어요, 많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으로 인해서 광합성 작용을 만들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세포 조직이 치밀해진다. 이건 뭐냐면, 막 수분이 많으면 작물이 잘 자라면 막 세포가 딱딱딱 커지면서 잎도 커지고 이럴 텐데,
이게 안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도리어 세포 조직은 아주 초밀초밀하게 이렇게 해서 치밀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나 다라 막 이렇게 막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분이 부족하게 했을 때 이렇게 출제도 보면 2회, 6회 이것도 보니까 앞에 거 뭡니까 물이 많았을 때 어떻게 되고 물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그런 부분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반응 수분 부족할 때 기공이 폐쇄. 물이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니까 기공을 폐쇄를 해야 되겠죠. 앱시산 그죠? ABA 그죠? 예,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그 뭡니까 그 만들어지는 그 생장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옆면적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예, 물이 없으니까 옆면적이 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입면적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가번, 나번 요게 되겠습니다. 자, 가뭄이 지수될 때 이것도 뭐 단어만 틀린 거지 수분 부족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 똑같은 거겠죠. 그죠? 옆면적 감소하고 증산이 억제되고 그죠? 예,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증산 막 밖으로 뭡니까 수분을 배출하면 안 되잖아요. 조직도 치밀해지고 그죠? 근데 광합성 촉진한다?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그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억제되겠죠. 예. 그렇게도 이렇게 풀 수가 있겠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재배학 문제는 더 읽어봐 보면 가뭄이 지속되면 무조건 나쁘잖아요. 예, 나쁘니까 좋게 되는 게 무조건 틀린 겁니다. 광합성이 촉진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현재 그 나쁜 원인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재배학이. 예. 그럼 뭐 재배 환경에서 한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큰 줄기만 딱 공부해 놓으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분 과잉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수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막 물을 너무 많이 줘요. 아유, 잘 먹고 잘 자라야지. 아유, 예뻐라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생장이 쇠퇴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요 뿌리가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 너무 많아버리면. 예. 그래서 그 뭡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또 열과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작물이 웃자람 현상. 웃자람 현상 여러분 어디서 보셨나요? 요거 예, 빛이 부족했을 때 그쵸? 이 빛이 적정하게 쬐줘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쵸? 빛이 부족하면 예, 쭉쭉쭉쭉 물때처럼 키가 큰다. 해갖고 웃자람 현상. 그 공부를 하셨죠. 그죠? 음성식물의 특징하고도 똑같아 했는데 바로 수분 과잉 시에도 또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외우면 막 혼란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꼼꼼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이 너무 많으면 결국 물이 쭉쭉 먹고 쭉쭉쭉쭉 자라기만 하니까 물때처럼 막 이렇게 자라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자람 현상을 보인다 하니까 이것도 수분이 과잉할 때는 웃자람 현상을 보이는구나 하고 딱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과잉으로 뿌리 썩음 현상을 보인다.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뭐 수분이 과잉하게 되면 작물 재배에 끼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7회 때 출제가 됐네요. 수분 과잉 장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생장이 쇠퇴하면 수량도 감소하고. 일단 너무 많아지면 너무 부족해도 안 되지만 제가 재배학에서 강조했지만 너무 많아도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에 나쁜 거죠. 그죠? 적정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건조해서 수분이 많이 된 곳에 열가 등이 나타날 거고 뿌리 활력이 높아지 벌써 이게 틀렸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뿌리가 썩을 텐데 수분이 과잉됐다. 그러면 나쁜 원인이 지금 발생되는데 어떻게 활력이 좀 높아지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공부를 안 하더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3번이에요. 웃자라게 된다는 게 쭉쭉쭉 물때처럼 키가 크는 거. 그렇죠? 예. 물이 너무 많아버리면 예. 적정하게 자라야 되는데 너무 그냥 웃자라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나오지 않은 건데, 제 교재는 나오지 않은 거. 비록 100페이지짜리로 만들었지만, 나오지 않은 거라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예측해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예. 보통 이제 수분은 항상 기공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수분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바람편에도 잘 봐보세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죠? 바람이 불면은 기공을 탁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예, 기공을 막아버려요. 아이 추워 하고 기공을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또 바람이 쫙 불어요. 그러면은 이 작물체에 있던 수분이 결국은 뭡니까? 바람에 의해서
막 증산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그랬죠? 예, 빨래를 걸어 놨을 때 바람이 많이 불면 빨리가 마른다 안 마른다? 빨리 마른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도 결국은 뭡니까? 건조해를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빛이 강할 때라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결국은 그 기공을 통해서 그 기체 상태로 수분이 배출되는 거. 요게 이제 통상적인 뭡니까? 그 증산작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어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빼봤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증산작용으로서 수분이 배출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기공이 아닌 그 작물체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자면 물이 흐르는 구멍입니다. 이쪽, 여기에. 그죠? 예, 그걸로 해서 수분이 배출됩니다. 아침에 이슬 맺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예, 요거는 기공이 아닌 수공을 통해서 액체 상태로 수분이 배출되는 거. 요걸 갖고 뭐라고 하냐. 나올 수가 있죠. 그걸 갖고는 일액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 줄기를 이렇게 탁 절단해가지고 도감부에서 구멍을 내서 절단부에서 수액이 지금 물이 쭉 흐르고 있죠. 이런 거는 일비 현상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증산작용, 일액 현상, 일비 현상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배학은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돼요. 막 지문이 과목처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해갖고 가해갖고 뭐 줄줄줄 있고 그러지 않죠. 굉장히 단답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 수분 배출 형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을 하나를 기공이 아닌 수공을 통해서 액체 상태로 수분이 배출되는 형태를 뭐라고 하나 1번 증산작용, 2번 일비현상, 3번 일액현상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겁니다. 교재도 이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작물의 요수량이라는 거예요. 자, 요수량. 항상 이게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한자로 풀어라. 그러니까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 양.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물이 뭡니까? 수분을 더 많이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그것을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최근 트렌드가 아니고 과거의 트렌드였어요. 과거 이게 출제가 자주 됐습니다. 예, 이게 내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는 어떤 작물이 요수량이 많고 어떤 작물이 적은가 그것을 이제 묻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박, 오이나 이런 것은 당장 보면 물이 좀 이렇게 결실된 호박이나 오이 같은 데는 물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물을 많이 필요하는 작물이 되겠고요. 그죠? 기장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이 많아요, 적어요. 작물체. 옥수수나 기장 같은 경우는 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밀이나 보리나,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수량이 굉장히 작구나. 예.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호박, 지금까지는 가장 큰 것은 뭐냐? 가장 작은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나오겠습니까만 기장, 옥수수, 밀, 보리 이 순서대로다 라고까지 이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뭡니까 작물의 요수량 이렇게 쳐보면 분목에 대해서 요수량을 딱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갖고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혹시나 그래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서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호박, 오이, 감자, 그리고 보리, 밀, 옥수수, 기장 요 순으로 요수량이 이렇게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분목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자, 2회, 7회. 7회 한번 나왔었네요. 그죠? 예. 이렇게 2회 나오고, 그러니까 6회까지 딱 한번 나왔다, 느닷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번 나왔다고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1g을 생산할 필요한 수분인 양인 요수량이 가장 높은 작물은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기장, 옥수수, 밀은 당장 물이 별로 없잖아요. 작물체가. 그렇죠. 근데 호박은 호박 안에 물이 좀 많죠. 수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자, 7회도 보면 수분 말하는 거 요수는 가장 낮은 작물, 가장 높은 작물 묻고 가장 낮은 작물로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호박이나 완두나 오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죠. 근데 기장은 어떻습니까? 예, 별로 이렇게 수분이 머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간단하게 보셔도 충분히 나오시면 대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박을 제가 수분편에 넣었는데, 이제 우박이 이게 결국 물이 얼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분편에다가 넣었습니다만은, 이 우박은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출제가 됐죠. 왜 이게 출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가 결국은 하는 일이 뭡니까? 농작물 재해가 났을 때 그 손해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것이 대부분 보험금이 언제 지급이 되냐면 강풍, 태풍. 그러니까 그 뭡니까? 우리가 일강에서 태풍, 강풍이 뭡니까? 그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손해평가사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박은 뭐냐? 그 강풍,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우박이에요, 우박.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다고 우박을 공부를 많이 하냐? 딱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항상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박은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아주 그 일정 분야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군이더라도 군 안에서 전부 다 우박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군 중에서도 무슨 어디 한 군데만 우박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발생한다. 요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요걸 갖고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게 항상 답이니까. 그 핵심만 딱 이렇게 우리가 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팍 집중적으로 떨어지죠. 막 3일, 4일 동안 우박이 내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이렇게 입힌다. 그리고 생리적인 병리적 장애를 수반한다.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면 이렇게 뭡니까? 낙과도 발생하지만 낙과가 안 되더라도 이게 우박을 탁 맞은겨서 이게 흠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과일이 이게 결국은 뭡니까? 그 상품으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벌써 우박한테 찢겨갖고 사과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습기에 주로 발생하는데 과실 또는 세 가지의 타박상이나 열성 등을 일으킨다. 다 읽어보시면 그대로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냐? 그물 쉽게 말해서 이게 우박이 떨어지더라도 이 과일이나 이런 데 맞지 않도록 방포막 같은 거 과손에 이제 방포막을 딱 설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우박 피해가 경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박 피해 후에는 2차적으로 병해가 발생하므로, 이렇게 우박을 맞은 데서 또다시 이제 이게 썩고 문드러지고 병충해가 또 발생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해 예방과 비배 관리로 작물의 건실한 생명을 유도해야 한다. 이걸 당연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박 맞았다고 해서 다 수업가 내고, 이렇게 하면 이거 맞는 답이다, 대책이다, 아니다? 맞는 답이 아닙니다. 그게 항상 또 답이었어요. 아셨죠? 약재 살포 정도 한다, 이렇게 사후 대책. 그물망은 뭡니까? 사전에, 우박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예방 대책이겠죠. 그죠? 항상 우리가 대책이 있으면 사전적, 미리 사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이 있을 거고, 또 사고 발생한 이후에 또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박 나온 거 볼까요? 자, 1회, 3회, 1회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옳지 않은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제 교재에 있는 것 내용이 다 이런 걸로 만들었으니까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가 무슨 여러 가지 내용을 해갖고 굉장히 방대하게 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재배학교 이 보니까 기출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지문을 가지고 하나도 빠뜨림 없이 기본적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이 대부분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 또다시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우박 피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그랬어요. 주로 착각이야 성숙기에 해당되고요. 맞죠? 안정적인 결실, 피해가 오는 모든 과실을 제거한다. 과실을 모두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대책이 아니겠습니다. 피해 후 2차적으로 병해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박이 맞고 나면 그 상처 부위에 다시 병해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래서 2번. 또 나오죠. 계속 나온 거예요. 그죠? 우박이 그리 중요한데. 그런데 공부할 내용이 많이 하면 많잖아요. 옳지 않은 거.
뭐 사갑의 척각이 성숙기 앞에서 벌써 지문에 나왔죠. 돌발적이고 단기간. 왜? 맞죠. 지리 조건 관계없이 광범위 아니죠. 국지적이잖아요. 국지적. 그죠? 아주 제가 그래서 군 중에서도 1개면, 예, 다른 군은 면은 괜찮은데 딱 1개면 정도만, 예, 피해를 본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푼다니까요. 막 외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이런 거 봐도 맞는지 틀린지 도리어 혼선이 와요. 그렇죠? 예. 수관 상부에 그물을 지어. 이게 이제 방포망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 예, 바로 4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고. 자, 기출 오해해봐서 옳은 것은 또 나오잖아요. 전국적. 벌써 틀렸죠. 그렇죠? 돌발적 단기간 맞고요. 피해 지원의 비교적 좁은 범위 한정된다. 그렇죠? 예, 국지적이니까. 그렇죠? 예, 국지적. 아주 좁은 범위에 한정되니까 이것도 맞고요. 자, 피해간의 모든과 실제가 또 이것도 앞에서 벌써 지문이 나왔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것을 계속 써먹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아니다라고 앞에서 벌써 기출 3인가요? 예, 거기서 벌써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습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하냐면 우리가 수분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고 수분이 과잉했을 때는 어떻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습해라는 것은 뭡니까? 수분이 너무 많게 됐을 때 입는 피해. 예, 입는 피해요. 토양 과습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토양산소가 부족할 때, 뿌리가 상하고 심하면 지상부에 황화, 위조, 고사하는 것,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쉽게 말해서 물이 너무 많이 됐을 때 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힌다. 그걸 갖고 습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습해라는 것을 다 됐고, 그러면 이제 대칭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여기 이제 보면 내습성 해갖고 여기 이제 따로 이렇게 뭡니까? 또 정리를 하나 해놨어요. 8회인가 아마 내건성이 나왔을 겁니까? 내건성. 제가 내라는 거, 1강에서부터 말씀드렸죠. 내풍성 그러면은 뭡니까? 바람 피해 견디는, 인내할 때 내짜지 않습니까? 견디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습한 것을 잘 견디는 그런 습성. 예. 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내건성이 8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회는 내습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예, 기존대로 뭐 습해 대책은 뭔가 옛날에 나왔던 대로 나올 수 있지만 항상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출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록 우리가 수분을 딱 공부하면, 야, 수분이 그러면은 너무 이게 많으면은 작물 재배에 안 좋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내습성이 강한 품종을 심으면 아무리 뭐 집중하고 와도 뭡니까? 잘 자라겠죠. 쉽게 말해서, 가장 쉽게 말해서 벼 같은 건 어때요? 내습성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뭐에 뭡니까? 논에 항상 물이 있어도 벼가 잘 자라잖아요. 그럼 벌써 내습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죠? 무조건 넣고 수분이 막 너무 많게 되면 뿌리 썩음 현상을 보인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내습성이 강하면 뿌리 썩음 현상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연 내습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벼의 경우 뭐 이렇게 통기계의 발달로 뿌리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 내습성이 강하다. 그렇죠? 예, 8구예요. 그래서 벼 같은 경우는, 예, 막 물이 많아도 결코 뭡니까? 습해를 입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떨 때 그러면 뭡니까? 내습성이 강한가? 예, 물이 많이 공급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느냐? 예, 그것을 견디는 힘이 어떨 때 강하냐면 뿌리 조직이 목화한 것을 내습성이 강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막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예.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뿌리가 굉장히 막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집중하고도 나무 뿌리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내습성이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재배학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큰 틀을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례 문제로 나오건 어떡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강화를 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걸 내습성 해갖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재배학의 큰 줄기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근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다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죠. 부정근이라는 뭐냐? 줄기 위나 잎다에서 생겨. 원래 뿌리가 밑에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줄기 같은 데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부정근. 예, 정해진 뿌리가 아니다. 예,
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옆에서 막 삐쭉 나오고 하는 그런 뿌리 있잖아요. 그런 걸 부정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발생력이 큰 것은 내습성이 강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직 밑에서만 이렇게 자라고 하면은 쉽게 뿌리가 썩을 수 있겠지만 아이고 막 밑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와갖고 뭐 물을 좀 덜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균이 발생력이 큰 것은 내습성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환원 상태, 여러분들 그 환원 상태 뭐 그리고 산화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산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막 그 뭡니까 그 이론적으로 그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산화 상태 그러면 산소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환원 상태 그러면 수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원 상태는 결국 뭡니까?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거. 그걸 갖고 환원 상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원 상태에 대한 저항성이 큰 작물은 어떻게 되냐? 내습성이 강해요. 쉽게 말해서 환원 상태라는 거는 그 뭡니까? 그 벼를 재배한다 치면 벼는 어떻게 되죠? 항상 그 논에 물이 많아요. 물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산소가 많아져요.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물이 많아 버리니까. 그쵸? 그걸 갖고 환원 상태라고 하거든요. 환원 상태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하는 것은 즉 이제 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벼는 내습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출제가 안 됐는데 내건성 이런 거 묻는 것처럼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뭐 내풍성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또 그 바람으로 가지고 생각해서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성나무는 내풍성이 강하다 약하다? 이게 강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크기가 큰 나무보다 조그마한 나무가 바람 피해를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연결지면 돼요. 우리 그 손해평가사 재배학 시험 문제는 주로 그런 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묻는 문제를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람도 공부를 했으면 바람에 강풍, 태풍이 불면은 그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았을 때 넉넉고 놔둘 수가 없죠. 뭐 뿌리 썩음 현상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수분이 너무 과잉하게 되면 뿌리 썩음 현상도 보이고 웃자람 현상도 보이고 공부를 했죠. 그걸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1, 2, 3, 4, 5, 6 있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외우라고 절대로 그런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배수.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배수, 물을 빼주는 거예요. 맞죠? 다음 중 습해 대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 그러면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게 습해 대책인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그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지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 작품법에 이거 나오는데 그 일항을 세우고 뭐 일항을 높이 세워야 되나 일항을 평평하게 세워야 되나 평평하게 세우면 평우법이고 뭐 이렇게 뭐 그 작업법에서 이렇게 뒤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과 이제 연관돼서 야 그러면은 휴리부파는 어떨 때 이렇게 휴리부파를 하고 휴리구파는 어떨 때 휴리구파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묻는 문제로 재배학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작업법과 연관되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잘 봐보시면 요게 뭐냐면 일항이고 요렇게 지금 물이 흐르는 데 있죠. 요게 뭡니까? 고랑이에요. 일항을 한자로 뭐냐면 휴라고 합니다. 일항 휴라고 하고요. 요 고랑 있죠. 요 고랑. 물이 있죠. 이것은 고랑구라고 해요. 그래서 휴립, 휴파라는 것은 뭐냐면 그 립, 일항을 세워서 이 일항을 이렇게 세워서 일항에 후파 하는 거, 일항에 파종한다. 그런 의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일항이라 파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빗무는 경우 여기만 있으니까 그 뭡니까? 습해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일항 재배를 하는 거예요. 휴립 구파 재배.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답은 항상 뭐입니다. 휴립 구파 재배한다. 뭐 휴립이 세워놓고 여기 고랑이다 파종을 한다. 그럼 고랑이 파종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파종했다 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냥 뿌리가 썩고 막 이래 돼버리죠. 웃자라게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작물 재배 나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립 구파가 답일 거예요. 답은.
그래서 제가 고랑 재배는 아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시험 문제가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하나 딱 떠올리시니까 딱 기억이 나죠? 예, 일항 재배를 하고 일항에 파종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경사지에서는 둥고섬 재배. 예, 경사가 이렇게 막 졌다 하면은 당연하게 뭡니까? 이렇게 둥고섬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 재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미숙 유기물과 항상 금비료의使用을 피하고, 예, 이 미숙 유기물, 제가 그 재배 환경에서 뒤에 이제 토양에서 이제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1강부터 이제 그 딱 하나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예, 그걸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과 나쁜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재배 환경에서는. 아셨죠? 그러니까 미숙, 유기물, 황산, 경비료 이런 것은 좋다, 나쁘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주면은 그 작물 재배에 좋아요, 나빠요? 안 되죠. 미숙된 유기물을 쓴다는 거는. 유기물은 좋은 건데 미숙, 예, 숙성이 덜 된 그 유기물을 쓰는 것은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것 시험을 피해야 되겠다. 표충 시비로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뭐 뿌리가 막 이렇게 너무 깊게 내려가 가지고 비료를 이렇게 뭡니까 머금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뿌리가 계속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럼 뿌리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약해 있어도 비료를 여기에 탁 주면 그대로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충 시비를 그 뭡니까 비료를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시비 관리에서도 시비가 뭡니까 그게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요것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해 대책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표면 가까이 이제 뿌리를 유도하고, 예, 칼륨과 인산 질비료를 시용하며, 그러면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그 토양 필수 원소편에 가서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왜 뒤쪽으로 뺐냐면 그것이 단독적으로 칼륨이 뭐냐, 칼륨이 그 역할이 뭐냐, 인산의 역할이 뭐냐, 또 문제가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달랑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예요. 주로 그것이 뭐가 이렇게 재배 환경과 연관돼서 만약에 습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비료를 뿌려줘야 되냐, 예,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륨은 수분의 공급과 제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식물체가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많이 빨아당기고 칼륨 비료를 줬어요. 그런데 수분이 너무 많아요, 식물체. 그러면은 수분을 빨아당기다 안 당긴다? 안 빨아당기겠죠. 나 지금 현재 식물체 수분이 많은데, 그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칼륨이에요. 인산은 뿌리에 활력을 이렇게 뭡니까? 활력을 주는데 역할을, 뿌리에 하여튼 영향을 주는 게 인산 질비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뿌리, 예, 그런 데서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이런 비료를 뿌려줘야 된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뿌리가 썩었다 그러면 여기 표층 시비해 봐봐야 그 뭡니까 비료를 머금을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만 연면 시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통기성 투수성도 토양편에 가서 배울 겁니다. 거기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석회 같은 거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예. 대부분 답이 석회입니다. 예. 뭐가 하여튼 작물 재배 뭐가 좀 잘못될 때는 석회를 뿌려주면 다 해결이 돼요. 예. 오늘은 그까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산화 석회의 시용 해갖고 요것도 맹제 뭡니까 석회를 뿌려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내습성 품종이다. 그러니까 예, 그 뭡니까 막 굉장히 습한 것을 견디는 힘이 강한 그런 품종을 선택한다. 당연하겠죠. 쉽게 말해서 벼 같은 거는 내습성 품종이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그런 것은 습해를 입을 피해가 덜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준다. 읽어보면 대체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일항 재배를 한다는 거. 고랑 재배하면 당연히 고랑이 재배하면 습해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리고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안 났거든요. 금년에 나올 1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2, 3, 4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근데 작년도 안 나고 재작년도 안 나왔나 그래요. 그러니까 금년에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막 이렇게 지문이 법률 문제처럼 지문이 길지는 않아요. 간단합니다. 습해 예방 대책 옳은 거. 자, 내습성. 당연하죠. 그죠? 예, 미숙 유기물은 벌써 안 좋고, 고랑이 파종 벌써 안 좋죠. 자, 밀식 재배한다. 이것도 당연히 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책이 아닌 것. 황산 금비료를 시용한다. 이거는 무조건 나쁜 거죠. 그죠? 예.
뭐 황화수소의 발생으로 피해를 크게 한다. 이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다 보면 제가 습해 대책이거든요.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증발 억제제를 삭발한다. 아니 습해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증발이 잘 되도록 이렇게 그런 것을 살펴야지. 증발이 안 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그런 그 뭡니까 제품을 살펴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건 뭐 지문을 읽어봐도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약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풀면 요 기본 한 50점 정도 나와.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우리가 인간의 사고로만 풀어도 충분하게 풀 수가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재배학의 가장 큰 틀 있지 않습니까? 기본 원리. 그것만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나오면 겁이 날 리가 없어요. 전혀 생뚱맞은 문제 나오면 한 서너 문제 정도는 틀려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나오죠. 지금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숲에. 그렇다고 뭐 전혀 이상한 게 나오냐? 대책 맨날 이걸 보게. 예, 고랑재배. 고랑재배 벌써 들렸죠. 고랑이 재배하면 거기 물이 많은데 그건 숲에를 도려 있겠죠. 그죠? 예, 일항 재배예요. 그죠? 그래서 휴립 후파 재배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죠. 일항재배 맞네. 그죠? 표충 시비해준다. 토양 계량기를 사용한다. 다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딱 이렇게 슬라이드를 봐도 진짜 정말 꾸준하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금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한해에 대해서. 한해는 뭐냐면 수분이 앞에서 습해는 너무 많아갖고 발생하는 해인데 한해는 물이 너무 부족해갖고 발생하는 그 장애를 한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해는 요즘은 거의 발생을 안 해요. 왜냐면은 비가 하나도 안 온다 하더라도 요즘 이렇게 작물 재배하는 데 가보면 양수기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그걸 막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틀어가지고 막 분수처럼 뿜어주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은 이 한해는 별로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해는 습해와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보면 여기는 뭐 또 인산, 칼륨 또 나오죠. 예, 앞에서도 제가 그랬죠. 인산은 뿌리 발육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고 칼륨은 수분의 공급까지요. 제가 여기를 토양 필수원서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만은 이걸 갖고 막 재배하게 이렇게 책에 있는 거 보면 읽어도 뭔지 글자지 그게 뭐 이해가 도통 안 돼요. 질소 그러면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래갖고 제가 질소는 영양생장 여러분 이제 조금씩 서서히 이제 귀에 따르게 이제 듣기 시작할 거예요. 일강의 바람편에서 뭘 했죠? 예,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뿌려주면 영양생장이 일어나고 키가 멀대처럼 커가지고 바람이 강풍이 불면 쉽게 피해를 입으니까 질소 비료를 과다 시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항상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필수원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 칼륨은 봐보세요. 벌써 이게 수분에서 나오잖아요. 이 수분의 공급과 제어하는 역할. 그러니까 뭐 습해라든지 건조해라든지 이런 거를 입을 쓸 때는 칼륨을 딱 비료를 내주면 물이 부족하면 물을 많이 빨아당길 거고 물이 너무 많으면 수분을 덜 빨아당길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칼륨 비료가 그 역할을 해요. 칼륨 비료가 부족하면 작물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륨 비료를 뿌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휴립후파는 병유나 휴립구파보다 한 발에 약하다. 예. 이것은 즉 뭐냐면요. 휴립후파를 했죠. 휴립후파. 예. 후파를 하면은 결국 뭡니까? 비가 지면 이제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은 이 고랑은 하다못해 이슬이나 뭐나 떨어진 게 있어서 하다못해 거기 조금 축축이라도 할 텐데, 이렇게 일항이 되는 데는 완전히 그냥 수분이 없어갖고 바싹 말라져 있겠죠. 그쵸? 예. 요 토양에 대한 수분에 대해서도, 제가 토양편에 가면 따로 한번 또 강의를 한번 드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과 다 연관지어서 딱 하면은 재배 환경이 딱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토양부터 하지 않고 이렇게 바람, 그 다음에 이제 빛, 오늘 수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가야만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가 더 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휴리 부파하면 여기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건조해. 비가 너무 안 와. 안 되죠. 이거는 고랑에다가 파종을 해야만 돼. 고랑이나 하다못해 조금만 비가 아주 뭐 그냥 뭐 2, 3분만 내리더라도 거기는 그 고랑에는 물기가 벌써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랑에 파종해야만이 그 한해, 즉 건조의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조의 대책 나오네요. 저 봐보세요. 이것도 뭐 외우려고 외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광계. 여기 뭐 제가 사진까지 오려 붙인 건 뭐냐면 저는 광계 그러니까 이게 뭐 농계인지 뭔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논에 공급하는 거 이렇게 쭉 물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비가 안 와. 그러면 건조해가 발생했어. 물 뿌려주는 거. 이게 가장 뭐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내 건성. 예. 내 습성이 아닌 여기는 내 건성이에요. 예. 건조함에 견디는 힘이 강한 작물을 심는 겁니다. 즉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건성?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비편에서 뭘 배웠죠? 시포식물의 옥수수 하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옥수수는 어때요?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도 잘 자란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광포화점이 높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봐보세요. 옥수수는 그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죠. 그러니까 내건성 작물입니까? 아닙니까? 내건성 작물이에요. 비가 안 와더라도 옥수수는 잘 자라죠. 왜냐하면 그 건조함에 견디는 힘이 큰 거예요. 이 내건성의 특징을 갖고 8회 시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막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이 재배학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내 습성을 따라 정리를 해드렸고, 내건성은 바로 이제 그 건조함에 견디는 힘, 수분이 없어도 잘 견디는 그런 품종. 쉽게 말하면 옥수수 같은 거 심으면, 뭐 한해 피해가 없겠죠. 그죠? 앞에 뭡니까? 습해 피해 없으려면 뭐 하려다 그랬죠? 그렇죠. 벼 같은 거는 일단 습해 피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렇죠. 제가 좀 웃기는 얘기를 이렇게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작물을 심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토양 입당해줘서, 또 이제 토양편에 가면 가장 중요한 건데, 토양 입당. 이거는 무조건 입당 구조가 가장 좋은 거야. 그것만 이제 기억하라고 아마 강의를 할 겁니다만은, 이 입단을 조성을 하는 것이 작물 재배에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피복, 멀칭, 중경제초. 멀칭, 중경제초. 이것은 중경제초는 이제 긴맥이라고 하고요. 피복한다 그런 거 시키면서 비닐 이렇게 지금 잘 보면 여기도 있네요. 비닐 같은 거 덮어 씌웠죠. 이 비닐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이것을 멀칭이라고 하는데, 이 멀칭을 해야만이 작물 재배에 좋거든요. 그래서 멀칭이라든지 긴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험 문제 거의 해마다 한 문제 정도, 적게는 한 2, 3년에 한 두 문제 정도, 3년에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그럴까요? 그 정도로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재배 관리 쪽에 가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연관 지어져 있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하여튼 뭡니까? 너무 이게 멀칭을 해주는 거는 이렇게 막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멀칭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긴맥이도 해준다는 것은 뭡니까? 수분이 이렇게 막 모세혈관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토양이. 그것을 호미를 긁어줘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면서 수분이 잘 증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긴맥이, 우리 소위 말해서 호미를 이렇게 막 긁어주는 거 있죠. 토양을 그걸 갖고 긴맥이 중경제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도 뭡니까? 한해의 대책이 된다 이 얘기예요. 건조해가 덜 발생하게 되겠죠. 자, 증발 억제제. 여기 봐보세요. 증발 억제제. 앞에서 습해 때 대책으로 증발 억제제를 살펴봤다. 습해는 물이 많아서 난리인데 억제하면 됩니까? 그죠? 이 한해 때, 건조할 때, 건조하게 되면은 수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자꾸 증발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억제제를 살포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잘 봐보세요. 휴립, 여기는 뭡니까? 구파. 그러니까 습해 대책과 반대다. 이렇게 떠올리셔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고랑 파종을 해야 되겠죠. 물이 부족하니까 일항에다가 하면은, 안 그래도 여기 물이 부족해갖고 여기는 빼삭 말라 있는데, 거기다 파종하면 안 되죠.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 고래다, 고랑에다가 파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잘 봐보시면 퇴비나 인산, 칼륨. 인산은 뿌리 발효, 칼륨은 뭐예요? 수분 공급값이에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한번 듣고 나셔서 토양 필수 업무서 편에 가서 사람 딱 들으면, 야, 그래서 박승희가
항상 핵심,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론적인 거는 분명히 아니겠지만은, 야,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외워버리니까, 재배학 시험 문제 풀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더라는 것을 팍 느끼실 거예요. 그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 질소를 시비한다면 마사이 들려. 질소는 뭡니까? 뭐로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영양생장. 예, 막 줄기가 커지고 잎이 커지고 막 이렇게 뭐 식물체가 팍팍팍팍 자라고, 이것이 질소 역할이란 말이에요. 영양생장. 제가 그래서 영양생장 왜라고 1강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막 수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서 질소 시비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질소 비료는 영양생장하는데 기여를 하니까 막 식물체가 막 줄기가 커지고 잎이 커지고 키가 팍팍팍팍 커지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더 어떻게 되죠? 물이 더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소 시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요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필수서도 공부할 때 막 질소 따로 아무리 공부해봐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하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오더라. 라고 여러분께서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편부터 계속 제가 이 질소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왜 바람부터 했는지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토양편부터 봐가지고 뭐 토양 필수원서 공부해 봐봐야 그럴 때가 이것이 이렇게 연관지어진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시험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이 한해 대책이 아닌 것 해갖고 뭐 1번, 2번, 3번, 4번 할 때 질소 비료를 시비해준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 공부는 엉터리 같이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안 남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진행 순서, 재배환경 강의 진행 순서를 지금 현재 대기편, 그 다음에 빛, 그리고 오늘 수분편을 지금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세 가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라든지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 광합성 할 때, 그쵸? 예, 오늘 암 반응 때 온도가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살짝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따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해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건조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물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은 이렇게 중경제축 긴맥이 호미를 긁어주면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서 수분이 증발이 잘 안 된다. 여기 봐보세요. 질소 비료량 딱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예, 질소는 뭐다? 그렇죠? 영양생장. 예, 잎이 커지고 줄기가 커지고 키가 커지고 그런데 기하는 것이 질소 비료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질소 비료를 과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안 되겠죠. 안 그래도 물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에요. 나머지는 보면 내건성, 건조함이 견디는 작물을 품종을 선택한다. 쉽게 말해서 옥수수 같은 거 키우면은 건조에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증발 억제제, 증발이 덜 되도록 이런 것들도 살펴줘야 되고, 그죠? 증발 억제제 살포는 여러분들 어디서는 답이었었죠? 습해 대책에서는 억제제를 살포한다고 이게 틀린 답이 되겠죠. 근데 건조의 대책에서는 맞는 거죠, 그죠? 자, 한해 대책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회, 5회 이거 뭐 자주 나오죠. 습해 대책도 계속 해마다 나오는데 거기다가 건조의 대책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건조해라고 하기도 하고 한해, 찬란이 아니라 이게 건조할 한자거든요. 모든 그런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중경제축 긴매기를 해준다. 그쵸? 밀식재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밀식재배도 그래서 바람편 1강에서 말씀드렸죠. 밀식재배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햇빛 받으려고 그냥 키가 빡빡빡빡빡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키가 커짐으로 인해서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쉽게 태풍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밀식재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이 많이 부족해요. 수분이 부족한데 밀식 재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냥 먹고 살라고 수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작물체가. 그러니까 서로 먹고 살라고 서로 막 경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식 재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재배학에서 큰 틀을 1강부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3강밖에 안 됐지만 큰 중심틀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배학에 과연 좋은 게 어떤 거고 나쁜 게 어떤 건가. 밀식 재배는 좋다 나쁘다? 일단 나쁘다. 밀식 재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외도 있긴 있겠지만, 그쵸? 벌써 한해 대책은 아니야. 입단 조성, 요거는 이제 토양편에 가면서 배우지만 입단 구조가 가장 좋은 거야. 나머지는 작물 재배 안 좋아. 그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억하라고 강의를 할 겁니다만은 입단을 조성해. 그래야만 여기 이제 통기성도 좋고 배수성도 좋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해 대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다. 이것이 이제 답인 겁니다. 이거 갖고 뭐 한해 대책 갖고 1, 2, 3, 4, 5, 6 있으면 그걸 달달달 외우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 한해 대책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하면은 이게 맞나 틀리나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공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수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는 앞으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의 기능 이런 거는 기존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뭡니까? 구회 시험이 또 나왔죠. 물의 기능. 예, 옳은 거. 양분의 흡수와 이동의 용매. 맞아요. 그죠? 세포 평합을 유지하죠. 물이 있어야만 평합이 유지. 맞네. 광합성과 화학 반응이 올려. 맞아. 중산작용으로 식물질에 체온을 조절해.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4개 모두 다 맞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공부를 여기서 세라면 더 죄송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이런 거죠. 이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자, 수분이 부족이 돼요. 예, 일어나는 반응은 모두 몇 개인가? 수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되죠? 기공이 폐쇄하겠죠.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한데 그 기공을 열어놓으면 계속 수분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공을 폐쇄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공 폐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부시스탄,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거 아부시스탄이 합성을 촉진한다. 맞고요. 연면적이 증가하겠습니까? 수분이 부족하면은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감소된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세포 조직이 치밀해져. 감소되니까 도리어 세포 조직은 치밀해진다. 요거는 맞죠. 그러니까 답은 가나라. 요 세 개가 옳은 겁니다. 그쵸? 3개. 자, 수분 배출 형태 중 식물 줄기를 절단하거나 도관 부위에 구멍을 내서 절단 부위에서 수액을 배출하는 것은 뭐다? 1B 현상입니다. 그쵸? 자, 1액 현상은 뭡니까? 뭡니까? 기공이 아닌 수공으로 이렇게 수분이 배출되는 거. 그런 게 이제 1액 현상이었죠.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자, 수분 문제가 많이 했는데, 이것도 또 나왔어요. 이것도 이렇게 우박 피해. 지금까지 초년도에 나왔다고 계속 안 나왔지만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또 나왔거든요. 이게, 뒤에 이제 작년 문제도 다 풀어볼 겁니다만은, 이렇게 예측을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한 거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한해 대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답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렇게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틀린 게 뭡니까? 인산 칼륨은 맞는데 수분의 공급값 제어, 인산은 뭡니까? 뿌리 발육 촉진을 해갖고 이런 것들은 대책이 되겠지만 질소비료를 시비하면 어떻게 되죠? 영양 생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데다 난리 나죠. 요거는 아닌 거죠. 질소비료를 시비한다. 요게 틀린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고랑파종 그죠? 이거에 습해 대책은 뭐죠? 휴립 후파 한다고. 건조의 대책은 도리어 휴립 고랑이 파종, 일항을 세워서 고랑이 파종한다니까. 그죠? 이것은 뭡니까? 한해 대책, 건조의 대책이 맞죠. 자, 습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을 감정 찾아봐라. 그러면 자, 습해, 물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고랑 재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아니죠. 휴립 요거는 도리어 휴파를 해야 되는데 고랑 재배 틀렸고요. 표충에 시비를 해줘야 맞죠. 그러니까 뿌리가 얕게 분포되어 있더라도 비료를 머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석회시용. 석회는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 좋은 거라고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이거는 토양 토양에 가면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께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그런데 미리 맛보기로 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것이 나오는 거지. 딱 토양편에 딱 공부를 해갖고 딱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토양은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가장 뒤로 빼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뒤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고요. 내건성 품종을 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건성 많이 봤으니까 이것도 맞겠거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무 뭡니까? 물이 많아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을 그런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뭐죠? 내습성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요 예문을 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습성 품종을 선택합니다. 이 내건성 품종을 선택은 뭐예요? 한해 대책이겠죠. 한해 대책. 그렇죠? 이거는 습해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박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지리적 조건과 관계없이 광범위해. 벌써 틀렸죠? 뭐죠? 국지적. 그죠? 한 개의 군이 있으면 그 군 안에서도 면이 한 대여섯 개 있잖아요. 그 면 중에서 일정 면 중에서도 무슨 거기에 할정돼서 이제 우박이 발생이 되거든요. 광범위하게 벌써 이게 틀린 겁니다.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 맞고 세 가지 타박상의 그물망으로 나무에 씌어서 피해를 경감할 수 있고 맞죠? 예, 우박 피해 2차 병해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8회 이제 어떻게 나왔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나온 거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뭡니까? 수분이 부족한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줄인다. 이건 뭐냐? 수분이 부족했을 때 그럴 때 재배법이 어떤 거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예,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할 때는 수분이 필요로 한 양이 낮은 품종. 낮은 품종이 뭡니까? 그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게 뭡니까? 여수량이 낮은 거 있죠. 귀일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을 재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런 품종들은 수분이 별로 없어도 잘 자라니까. 그죠? 제가 그 내건성 할 때 건조의 대체계로 내건성 작물을 재배한다 하면서 제가 옥수수를 예로 들었죠. 그런 옥수수 같은 거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양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 방법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것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목만 이렇게 좀 문제가 다르게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물이 부족했을 때 재배 방법. 그것을 묻는 건데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칼륨 고비비 발생. 칼륨은 뭐죠? 수분의 공급까지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지금 떠들어드리는 이유가 필수원소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서서히 한번 드러나면 이제 필수원소 편에 가서 딱 강의를 듣게 되면 완전히 한 방에 딱 해결이 될 거예요. 혹시 스스로 공부했던 분들께서 칼슘, 질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칼륨 이런 걸 공부를 했잖아요. 뭐가 뭔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뭡니까? 딱 쉽게 머릿속에 꽂히는가를 막 연구를 제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딱 기억을 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 이거죠. 자, 질소 과용이 발생. 그죠? 질소를 많이 뿌려주면 안 되죠. 더 이렇게 영양 성장이 일어나갖고,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난리 나죠. 그러니까 여기 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파채비치, 제식 밀도를 높여준다. 그렇죠? 그래갖고, 밀식 재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번 바람편부터 배웠지만, 밀식 재배는 대부분 좋다, 나쁘다? 나빠요. 그죠?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데다 밀식이 오밀조밀하게,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식재를 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밀식 재배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재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서로 먹고 살라고 물 쭉쭉쭉 빨아당기면 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식 밀도를 높여준다. 이게 이제 틀린 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큰 틀로 딱 큰 줄기를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것도 내건선 작물의 생육 특성이 8회 처음으로 이런 툴로 나왔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습해 대책이 뭐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습성을 가지고 새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지금은 이해를 하고 하나 못하나 재배학의 기본 원리를 그런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향을 잘 봐보시면. 그렇죠? 수분 부족 시 나타나는 그런 대책은 이렇게 나지 않고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이런 말도 이제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가 딱 이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건조함에 견디는 힘이 강한 작물. 가장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뭘 떠올리면 돼요? 옥수수 하나 떠올려놓고 딱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그런 옥수수 같은 생육 특성을 이제 딱 기공 크기가 증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공이라는 거는 바람편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떠드는 이유가 바람, 그다음에 빛 이렇게 수분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또 외우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미시적으로 공부하면 하나도 남는 게 없거든요. 자, 기공이 식물체에는 공기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기 구멍으로 이산화탄소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하지만은 식물체에 있는 수분도 들어왔다 나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뭐죠? 배출되는 것을 증산작용 배웠죠? 바로 증산작용. 기공을 통해서 나가면 증산작용. 그죠? 그리고
수공을 통해서 나가면 일액현상 배웠죠. 그죠? 제가 그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럼 기공을 통해서 뭡니까? 수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건성 작물은 기공이 커버리면은 수분이 잘 배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쉽게 말해서 수분이 없어도 잘 견디는 그런 작물들은 기공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기공 크기가 증가. 이게 틀린 겁니다. 아셨죠? 이걸 갖고 생육 특성이 갖고 막 1, 2, 3, 4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교재가 있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열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이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하는 게 무슨 뭐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한 1시간 정도 끝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시간 무시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일을 시키려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공의 크기가 증가입니까? 아닙니까? 기공의 크기는 감소. 예. 수분이 배출이 안 되려고 하니까 감소를 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강에서 바람편에서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된다? 기공이 폐쇄된다. 기억나시죠? 왜? 아이고 추워.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아이고 추워 하고 기공을 폐쇄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뭡니까?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그런 쪽으로 큰 뭡니까? 작물 재배하기 기본 이론을 갖고 딱 대비해서 공부를 하면 다 모든 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증가가 틀렸죠. 지상부보다 근공부가 발달해. 왜? 막 보통 이제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쭉 빨아당길 거 아닙니까? 땅에 있는 수분을. 그쵸? 예, 토양 수분을 빨아당기는데 당연하게 뭡니까? 뿌리 부분이 발달해야만이 뭡니까? 내건성에 견디는 힘이 크겠죠. 그래서 옥수수 잘 봐보세요. 옥수수 뿌리 어때요? 굉장히 굵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그런 건조 상태에서도 뭡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광포화성이 높고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잘 자라는 특징이 뭐다? 옥수수인데 그것이 옥수수가 지금 뭐다? 시포식물이다. 이 강의에서 배웠죠. 제가 이렇게 자꾸 떠드는 거는 시험 문제 그게 너무너무 잘 나고 아주 중요하니까 또 떠드는 거예요. 아셨죠? 예. 복습하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네요. 자, 낮은 호흡에 따라. 자, 봐보세요. 호흡 하니까 벌써 1강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제일 처음에 대기편에서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호흡은 감소하고 어떻게 된다? 광합성은 커진다. 제가 이것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좋은 것이야.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강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산화탄소는 작물 재배에 좋은 것이야.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광합성 작용은 잘 되고 있지만 호흡 속도는 감소해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또 연관지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낮은 호흡에 따른, 예. 그 호흡이 작게 되는 것은 작물 재배에 좋다, 나쁘다? 좋은 거야.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호흡이 왕성해버리면 빨리 노화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바나나가 호흡이 많아지면은 빨리 막 거무튀튀하게 변하는 거. 그죠? 그래야 된다 그랬죠. 빨리 부패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호흡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예, 작물 재배에서는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작물질의 소실을 감소. 왜냐하면 호흡을 조금 하면 사람이 막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숨이 가빠지죠. 호흡이 가빠져요. 가빠지면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를 우리가 뭡니까? 탄수화물 이런 것이 먹었던 것이 그 칼로리라 그러나요? 그것을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막 하면은. 예, 에너지가 막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듯이, 예, 호흡을 많이 하면 칼로리를, 식물체도 식물체 내에 있는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작은 것이 어떻다? 작물 재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건성 작물은 잘 봐보세요.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작물질의 소실을 감소한다. 호흡을 안 하니까 뭡니까?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적게 쓰는 거죠. 즉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바로 그러니까 답은도 맞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좀 장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도 뭔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재배학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걸 갖고 생육 특성에 낮은 호흡에 따라 이거 해봐봐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은 낮은 것이 어떻다? 예,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예, 호흡이 낮으면서 뭡니까? 우리가 식물질에 있는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호흡이 왕성하면 어떻게 한다? 작물질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소모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내건성 작물은
호흡을 적게 함으로써 저장물질의 소실을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것도 맞는 것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문제가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배학의 큰 틀, 어떤 뭐 재배학 교재 뭐 500페이지짜리 보더라도 그걸 정확히 이해할 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진 교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회는 그 봐보세요. 9회도 그러니까 54번, 64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재배학은 왜 제가 그 책 순서대로 하지 않느냐면 막 여기에 한 문제 제일 최근의 트렌드가 51번이 그 작물의 분류가 나오고 있어요. 예, 7회 때부터 아마 이제 그게 고정화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뭐 순서대로 뭐 그다음에 토양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은 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읽은 건데도 54번 한 개는 64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두 문제인데 두 문제 다 예측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보면 물의 역할이에요. 물의 역할. 합성 과정의 매개, 양분 흡수, 용매, 세포의 평합 유지, 체내 양성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도 한 거고 요게 그렇죠? 작년에 예측한 문제. 그리고 우박도 이렇게 제가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들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체로 옳은 것을 우박 피해를 입었어. 그랬을 때 그 대체 항상 보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강풍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의 내용은 어떤 거고 그 대체가 뭔가 항상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대체는 뭐 다른 거 없어요. 2차적으로 병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도포제 같은 거 발라주고 그리고 1차적으로 사고 나기 전에는 어떻게 되죠? 예, 방포망 같은 거. 예, 우박이 떨어지면 그 과일 같은 데 딱 맞아 떨어져 갖고 과일에 상처도 있고 낙과도 되고 이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방포제를 둘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A농구랑 심한 가지는 피해를 입었네요. 도포제 발라준다. 맞고요. 그죠? 수세가 간 나무에 질소 연면 시비를 한다. 이 연면 시비를 하는 게 아니죠. 예, 수세가 간 나무다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뭡니까? 뿌리로 시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 시비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연면 시비도 따로 제가 이것도 2, 3년에 한 번씩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따로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은 아닌 거고요. 지금 90% 이상의 과실 피해를 입은 나무의 과실은 모두 이것도 지금 보면 어때요? 2번인가 나온 거 기억나시죠? 예, 모두 제가 한다. 그건 답이 틀린 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아셨죠?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봐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틀린 거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살균제를 살포한다 했으니까 요거는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 D번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계속 제가 이제 8회, 9회 꾸준하게 최근에 2년 동안에 나타난 출제됐던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지만 충분하게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한 20문제 정도는 넉넉하게 이 정도만 공부하면 눈 감고도 맞을 수 있겠어. 공부할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통합형 교재는 뭡니까? 제가 280면으로 지금 만들었고요. 계속 제가 이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교재를 만든 지 지금 3년째예요. 3년째인데, 어떻게 하면은 뭡니까? 수험생들이 공부를 뭡니까? 가능한 다들 그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부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 손해평가서 시험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시험 옛날에 공부한 지가 벌써 한 30 이상 되신 분들이고, 뭐, 그런데 막 시중에 나와 있는 거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거든요. 예, 정말 필요한 내용은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이거면 충분합니다. 예, 상법 본편 80면 농제법은 법령이 많아서 그렇지 공부할 양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모든 법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다 보니까 면이 좀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재배학도 잘 봐보시면 알지만 100페이지 정도. 지금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교재만으로 충분하게 모든 것이 지금 커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딱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이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해갖고 교재도 만들고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책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0부 정도밖에 제작을 안 했어요. 근데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안내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그 통합본 교재를 안내를 그 동영상도 올리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가 정말 박승희 강의 진짜 이걸로 충분하게 되겠어. 일부러 이거 다른데 이것저것 교육거리 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왕이면 제 교재를 하나 이제 신청해 가지고 같이 이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또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배 환경 이제 그 네 번째로 온도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